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자고요. 결혼은 2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여자가 거의 90%라 직장 동료들 덕분에 우리나라 시댁에 대한 웬만한 일들은 예방주사 맞듯 들을 만큼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론과 실전은 매우 다르더라고요. 막상 결혼해서 별의별 상황들은 이미 다 들어봐 놀랄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어찌나 새롭고 신선한지 이번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직 신혼이긴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요즘은 모성애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최대한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며 지냈죠. 저랑 남편하고 둘이 합쳐서 매달 700 정도 가져오는데 거기서 은행에 300 내고 매달 빠지는 돈 맞고 최대한 아끼면 200 정도는 저축이 가능해서 다른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경제란 할인하는 거, 공동구매하는 거, 아끼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경제 공부 좀 더 하라며 성하셨죠. 돈에 밝아야 한다며 앞으로 세상은 경제관념 없이는 살기 힘들 거라고 저만 보시면 데려다 앉혀놓고 경제 수업을 시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경제 관련 채널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았어요. 저희 시댁 카톡방이 있는데 좋은 영상이라고 매일 링크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조만간 폭락이 온다, 먹구름이 찾아온다 하면서 죄다 그런 영상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폭락이라는 게 뭘 비싼 걸 갖고 있어야 아래로 떨어지던가 하지. 가진 게 없는데 당장 떨어질 거라고는 피부 탄력 말곤 전혀 없는 저에겐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적금 넣는 게 다였던 상황이라. 근데 참 열성적으로 경제 영상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밤마다 드라마만 보시는 게 전부인데 시어머니는 계속 배우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몇 달 전 정말 뜬금없이 시댁 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부부까지 불러다 앉혀놓으시고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러시나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전세금 못 돌려받는다며 그런 소식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전에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서 저도 살짝 알아보긴 했었는데 그런 곳은 주로 빌라가 대부분이었고 근데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거라 넘어갔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시니까 옆에서 남편까지 덩달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희가 전세 왔을 땐 가격이 뭐 엄청 올랐을 때 잡은 게 아니라서 인터넷으로 시세도 알아보고 깡통이 될 정도로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이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월세로 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슬슬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것 같은데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거나 은행에 이자로 내는 거랑 비슷하잖아.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과하긴 하지만 무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남편까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죠.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은행 이자 부분은 걱정이 되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해봤고 전세 가격을 낮춰준다고 하길래 솔직히 많이 고민되긴 했지만 남편이 끝까지 이자 걱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는 집을 옮겼습니다. 더 작은 곳으로 옮기긴 했어요. 그러면서 대출받았던 금액 중 1억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사 마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모임이 있어 나가려고 귀걸이를 찾는데 한쪽이 도통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디다 뭘 흘리고 다닐 성격은 아니라서 이사하다 잃어버렸나 싶어 옮겨온 짐들을 며칠 동안 살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결국 예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드려봤죠. 혹시 우리가 살던 집 아직 비어있으면 한번 가서 찾아봐도 되려나 싶어서 번거롭게 그냥 잊고 살자 싶다가도 이상하게 그 귀걸이에 꽂혀서 결국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예전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일로 왜 전화했냐면서 저를 이사하다는 듯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남편에게 못 들었냐고 하더니 그때 우리가 짐 빼자마자 남편하고 신우하고 와서 전세 계약을 했었다고, 지금은 그 아파트에 신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듣자마자 너무 황당했죠. 저는 당연히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누나가 하나 있긴 한데 신우가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얼굴은 거의 못 보고 살았었고 당연히 저랑 연락하거나 그럴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다시 들었는데 혹시 그 여자가 신우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아닐까 싶기도 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계약했다는 게 너무 이상스러웠거든요. 결국 그날 퇴근하자마자 곧장 예전에 살던 그 집으로 가봤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구석으로 숨었고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는데 저희 신우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가 막혀하는 제 표정만큼이나 신우도 상당히 당황한 것 같더군요. 서로 멍하니 서서 쳐다보고 있자 거실 쪽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순간 거기가 시댁인 줄 알았네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집 옮길 때 여기 전세금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조건도 괜찮고 집 상태도 좋아 보여서 딸에게 소개해준 거라며 신우는 아이가 있어서 집을 옮기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땐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그럴만도 하다고, 우리가 쫓겨난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판단으로 결정했고 억지로 집을 뺀 것도 아니니 뭔가 매우 이상스럽긴 했지만 있을 법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요. 남편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신우가 계약한다고 내가 화낼 것도 아닌데 그 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물론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워낙에 정신이 없어 이야기를 못했다며 열과 성의를 다해 얼버무리긴 했지만 의심을 거두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은행에 찾아가 봤고 부동산에 가서 월세 계약서도 다시 확인했고요. 역시나 그때 그 1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받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1억 어디 갔냐고.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내 앞에서 금리가 어쩌고 원금이 어쩌고 온갖 잘난 척을 다 하길래 남편이니까 당신이랑 나랑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당연히 믿고 맡긴 건데 1억 줄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집을 옮겼는지 못 봤냐고.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냐며 당장 채워 넣으라고 전화기에 대고 난리를 쳤습니다. 퇴근하기 전까지 다 해결시켜 놓으라고 했어요. 그거 해결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남편도 있었고 저희 시어머니도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두 사람 표정만 봐도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는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남편에게 물어는 봤습니다. 우리 돈 1억 어디로 갔냐고, 해결했냐고 했죠. 남편은 저를 쳐다도 못 보고 방바닥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이야기를 못해 미안하다고, 워낙에 급해서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만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라 아들에게 연락을 했던 거라고 시댁 대출을 막는 데 썼다며
빠른 시간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은행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저를 또 가르치려고 하시길래 다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어머니 말씀 중간에 제가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머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고. 우리 통장은 내가 낮에 은행 가서 다 확인했고 이젠 어머님 통장을 한번 봐야겠다고 했어요. 대출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돈 1억으로 그 대출을 막은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방법으로 갚으실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겠다고 했죠. 일단 통장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어머님 경제에 대해 잘 아시니까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계신 대출이며 잔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 않으시냐고. 요즘은 통합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한번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엄청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표정만 봐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보여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에게 막 화를 내시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시어미한테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달겨드는 며느리가 세상 어딨냐며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면서 저에게 막 쏴붙이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 거래 내역 보여달라고 그게 왜 어렵냐고 했죠. 그러자 대뜸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5천 해준 거 기억하고 있냐 물으시더니 이번에 1억에서 그것 빼면 5천만 원 남은 거니까 한 번에 갚긴 힘들고 1년 안에 나눠서 이자까지 쳐줘서 갚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 직원 언니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결혼할 때 줬던 돈 다시 돌려달라는 시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머님께 그랬어요. 우리 결혼할 때 줬던 5천만 원은 아까우시고 이번에 신우한테 준 1억은 아깝지 않으셨냐고. 잘 살고 있는 우리 신혼집 잘라다가 신우네 집에 붙여줘서 아주 흐뭇하셨냐고 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결혼할 때 해온 게 한 푼도 없는 건데 우리 집에서 7천만 원 해준 거 기억은 하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다가 나가버리셨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니 모셔다 드린다고 둘이 같이 나갔길래 새로 옮긴 그 집에 홀로 앉아 주변을 살펴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전에 살던 집은 작기는 해도 신축이라 구석구석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그땐 소리 지를 일도 없었고 알콩달콩 신혼생활하며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옮겨온 집은 창틀도 지저분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게다가 오자마자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랑 한바탕 하고 정이 안 붙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월세집도 다시 내놓자고 복비가 나가더라도 어머님한테 돈 돌려받아서 여기보다 더 깨끗한 집으로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5천만 원을 당장 구하긴 어려울 거라면서, 아니 사라진 건 1억인데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5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곧장 남은 5천은 왜 빼먹냐고, 왜 갑자기 반토막으로 줄였냐고 했더니 그거 5천은 원래 엄마 돈이었잖아, 달라고 하기도 그렇지,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아랫배부터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만 돌려드릴 수 없지 않겠냐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 가져온 건데 그때 받은 7천만 원 빼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보고 적당히 하라면서 그 돈 뺏어드리면 우리는 어디서 지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 곳이 없으면 같이 안 살면 된다고. 이번에 월세 계약이랑 동시에 결혼도 원위치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 어머니 돈도 아끼고 너희 누나도 좋은 집에서 지낼 수 있고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2년 동안 죽어라 아껴 살았던 결과가 너희 누나 집 바꿔주고 조카한테 방 만들어준 거라고. 이게 당신이 원하던 그대로 아니겠냐며 다 원위치 하자고 했어요. 제가 이혼 소리를 하자 바로 다음날 시댁에서 1억을 만들어 보냈더군요. 아마 대출을 받으셨겠죠.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더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줄 거면 애초에 왜 우리 돈을 가져갔는지, 게다가 신우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퇴근하고 곧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갈 일 없다고 이혼은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찾아와서 저희 아빠 앞에서 빌고 난리를 쳤지만 이번엔 너무 질려서 그런지 저는 받아줄 수가 없었네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월세 정리하면서 결혼 생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 제가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네요. 초반부터 저런데 참고 같이 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터질 때까지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멈추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다른 분들은 먹구름 조심하며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